우리가 지금 그 거먹이가 있습니다. 고기 잡는데 거먹이가 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 그러면 수입해야죠. 급해가지고 수입했는데 나 세 번째 찍는 거예요. 다 넘겨줄게. 그럼 수탁 판매 예외가 돼야겠죠. 제가 영업 대상이 이겁니다. 그 장성에서. 그리고 이게 수입에서 우리나라 안 나는 그 수요가 필요한 것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저도 요번에 업무를 보니까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렇구나. 그렇지. 우리나라 없는데 뭐 위탁이 뭐 기다리고 경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있더라. 그리고 워낙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무조건 갖다 준다 해서 될 거냐?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그 군산 어촌에서 고기 잡았어요. 그럼 군산 위판장밖에 못 갖다 줬어요.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갖다 줘야 되는. 지금은 자유입니다. 내가 지금 군산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 군산 앞바다에서는 그 단가가 100원을 줘. 그러면은 부산에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배 타고 가니까 200원을 줘서 어디로 갈래요? 언제시?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지. 비용 빼기 계산해보고 재산성을 생각해야겠죠. 기름값 빼고. 그리고 기름값 빼고 다 해도 만원보다 더 많다면은 우리는 소유권이 이동한 산적 유통이잖아요. 넘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부산으로 가야지. 자, 그러니까 의무 상장제가 폐지돼 가지고 이미 상장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법에 어긋나는 거는 또 수탁을 위판장에서 받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수탁 거부 사유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판장의 방법이 있고요. 선치, 선상, 견본, 현장 매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경매 입찰 예외가 있고 수수료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 수사물 1억제입니다. 3년 10년입니다. 양식은 5년이고요. 그리고 품질 인정을 받으면은 3년 4년 전복이 있습니다. 1억 추적 관리가 있고요. 이 정도 있구나. 이거는 나중에. 그리고 면제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요걸 또 하면서 원산지법이 있습니다. 86페이지. 원산지법에 보면 원산지 포시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에 강의할 때 저는 수품사 2차인데 이렇게 답을 적어도 합격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답이 오타가 났습니다. 답을 잘못 적었죠. 정정을 했잖아. 그죠? 그렇게 알았고 답이 정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있구나. 원산지에도 원산지법에도 원산지 포시가 있구나. 이 정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사물 1억제 다시 볼게요. 천일염은 10잔입니다. 아까 책에 보면은 여기 바코드가 있죠. 이런 겁니다. 천일염 10잔입니다. 앞에 연도 지금 2022년이니까 2022년 뒤에는 빵빵빵빵 출하 연도 해당 연도 출하 연도 앞에 연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천일염에는 13자리입니다.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김태선 작가가 앞으로 우리가 6차 산업, 이거 IT도 6차 산업으로 가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6차 산업 IT까지 가더라. 이게 6차 산업이 뭐냐면은 우리가 1차 산업은 농업 수산업이잖아. 바로 잡는 거. 그 다음에 가공이 2차입니다. 그리고 운송 유통이 3차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기존에 있는 어촌계의 특징을 시그마 시켜가지고 무형의 유산까지도 합해가지고 제품화 시키는 것이 6차 산업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은지 씨가 개요를 할 때 목차까지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1시간 안에 아니면 2시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것을 내고 시작할 때 이게 이제 부담이 간다면은 시작할 때 이 파트는 유통의 기초라든지 유통 87페이지부터 목차도 바꿔 3편 유통 상식인데 이게 우리 핵심이잖아요. 그죠? 따지면 이거부터 하고 나중에 해도 돼요. 자신이 부담이 간다면 저 같으면은 한 30분 만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말 안 할 거 넘어갈 건데 그거는 은지 씨가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편이 핵심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의 마케팅입니다.
유통이란 것은 디스트리뷰터 분산시키는 겁니다. 근데 분산시키는 거 막 분산시키는 게 아니고 수산물은 수분이 많다. 그리고 부패가 심하다. 결국 유통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선하게 유통한다. 그래서 유통의 분류는 상적 유통, 소유권이 이동하는 거죠. 물적 유통, 그다음에 금융적 유통, 정보 유통. 금융적 유통이 상적 유통에 들어가겠죠. 유통의 역할은요. 결국은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서는 시간차가 나겠죠. 이런 게 불일치가 일어나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고민해야겠죠. 그 해소를 가져가면은 장소, 시간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유통의 전달화를 시키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잡자마자 유통업자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같이 장성이 들어가더라도 최대한으로 빨리 신선하면서 보관해갖고 안전 신선하게 소비자 전달하는 게 목적이겠죠. 자, 그거는 유통의 역할입니다. 유통의 기능. 그래서 지금 이 고기를 여기 잡아가지고 우리 저 장성에 갖다 였어요. 막 보관하고 있어. 8,000평에. 그럼 이걸 소비자한테 더 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공도 할 거 아닙니까? 1차 가공을 할 것이고. 그죠? 가공을 하면은 2차 가공이 이거 2차 산업이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한테는 그 소포장으로 또 배송을 택배를 하겠죠.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유통론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우리 저 박사님께서 더 많이 저보다 알 거니까 생각을 해보지 말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기능입니다. 유통 과정이 88페이지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기능입니다. 자, 장소. 장소는 전 세계 5대양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소비는 한정되어 있죠. 따지고 육지에서 먹을 거 바다에 먹더라도 장소의 격리 그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운송하고 관계되는 거죠. 결국은 그죠? 운송 보관, 시간 거리, 인식 거리, 그리고 운송 거리 뭐 이런 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장소를 볼게요. 생산되는 장소는 5대양입니다. 일정한 바다에 국한되어 있으나 소비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 일어나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데 겨울에도 먹고 있어. 어떻게 하냐? 그럼 결국 보관에 문제가 들어가겠죠. 운송 기능, 보관 문제, 부분의 보관 기능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식의 문제, 뭐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할까? 처음에 모르면은 장소의 거리, 바다에서 생산이 되지만 유통을 거쳐 소비에 전색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는 것이 장소의 거리, 운송 기능에 관계됩니다. 산지기문서 1의 기출입니다. 짝가라 예시를 두고 기출문제 보면은 얘가 어떤 거리, 어떤 기능하고 관계되느냐 찍어라 이거죠. 이건 이제 시간의 거리, 인식 거리, 소유권 거리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고요. 그럼 마케팅, 마케팅은 팔아야겠죠. 유통에서 팔아. 그 다음에 4대 기능입니다. 자, 유통의 디스트리뷰션 유통입니다. 시간, 장소, 소유, 행태입니다. 90페이지. 그죠? 시간, 장소, 소유, 행태. 소유권이죠. 상적이죠. 고안, 상거래, 저장 기능, 수송 기능, 가공 기능 등을 할 겁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은지 씨가 맞춰가지고 하면 돼.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은지 씨도 지금 이제 등록해놨으니까 은지 씨도 저자니까. 내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하면 돼. 무슨 말이죠? 저는 책을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신경 안 쓰고 한 거고 결국은 상분석 평가하고 수분석 2차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이쪽에 신경을 많이 못 썼어 솔직히. 제가 강의할 때 그만 하면 안 하겠지만 무슨 말 알겠죠? 왜냐면 그만큼 또 지식의 한계도 있고 제가 바빠지고 바빠 저 상분석 평가 저거 하고 수분석 2차 80선을 받는지 몰라도 아까 2차 그저 돌아버려요. 그리고 1차는 막말 내가 좀 하다가 실수해도 돼. 2차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살나. 그래서 공부 2차 그래 했는데 떨어지 봐. 내 때문에. 미치는 거죠. 객관시험 25문제 중에서 내가 한 문제를 강의 잘못했어. 그게 맞아가지고 나 요구하는 사람 몇 명 있을까? 그게 없겠죠. 근데 2차는 안 돼. 나중에 1점 차이가 떨어지고 말고 하는. 떨어진 놈들 보면 떨어진 후배들 뭐 58, 59점을 떨어져. 1점은 받아.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럼 1차 가고. 자, 유통조선 기능입니다. 스탠다드 포즈나 등급화가 나오겠죠. 자, 그게 똑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아까 한 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시장정보 유흥비다. 그 다음에 유니트 팔로트죠, 그죠? 물 흐름을 표준화시키겠다. 유니트 문제, 일괄수송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으로서 물적으로 농수산물, 왜냐하면 농산물 수산물은 거의 같잖아요, 그죠? 특징, 일단 부패가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 핵심입니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물성, 종류와 기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창생에 창고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 물수에 따라서 그 물건을 보관하고 온도를 다 관리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물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생화가 들어왔어, 창고에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우리 직원한테 지시하겠죠. 온도는 몇 도에 맞춰라. 그 말 못하면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탄다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 날아버리잖아. 생활은 2도입니다. 2도, 상온 2도. 2도 알로 내려가면 죽어버려요. 그거 모르고 지시 잘못해가지고 뭐 0.5도만 차이 난다. 그러면 상온 1.5도에 했다. 책임 누가 집니까? 내가 지어야지.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결국은 물건까지 관리를 다 하고 나가는까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책임이라는 거죠. 이거 많이 알아야 돼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내 같으면 이제 몰라도 내 동기들하고 지금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물어보고 내가 이상하다 생각에 확실히 안 쓴다 바로 전화해가지고 바로 물어보고 그 인맥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다 알지는 못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어도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쟤 안 갔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사실 몰라. 끝나고 나가서 그 전화가 물어보는 거지 뭐. 그래서 물어볼 데가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면 되고. 그 다음 94페이지 밑에입니다. 수요 공급 곡선 이까지 다 놉니다. 이거 오랜만에 그림 보죠. 김대산 작가가 그린 겁니다. 구름 가격이 되겠죠. 공급용 이런 거는 이제 언제 제가 알아서 쓸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그림입니다. 위에 보면은 박스에 부조가 아닙니다. 보조입니다. 보조. 어떤 거 처음에 할 때 막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되잖아요. 제가 찍어서 보내라. 그럼 뭐 찍어 보는데 뭐 보존제 부존제 어떻게 알아야지. 국자산업 넘어갑니다. 자, 유통구조입니다. 자, 유통구조. 결국은 이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 기존에 6, 7단계를 4단계를 할 것이다. 보니까 중간에 볼게요. 수집하죠. 자, 생산은 5대 바다 어촌계에서 오는 걸 받아가지고 위판장에 모아서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수집. 그 다음에 이제 도매시장 아까 유통. 그 개설자 있잖아요. 하부조지. 위판장. 근데 모아서 이거 어떻게 분산할 거냐. 중개할 거냐. 중개사는 결국은요. 이거. 그 다음에 중개하기 위해서 분산.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분산한다. 그럼 슈퍼 전문인데가 전문점이 분산 단계가 되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결국은 뭡니까? 이거 뭐 공판장이고 결국은 뭐냐 이게 계절자의 사계에 보면은 공간이 있고 밑에 하부 조직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는 갔습니까? 이걸 안 하고는 유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 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공판장, 뭐 유사도매시장은 비슷하지만 그 앞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97페이지 위에서 10줄 정도. 2번 유사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앞에 있었습니다. 농수산법 64조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전통시장이죠. 전통시장은 법에 안 맞죠. 그걸 법제화 시키는 거예요. 법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도지사가 또 시장에 가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지원하고. 가능하면 현대화 시키는 거죠. 현대화 시킬 수 있는 그 과정을 유사도매시장이라고 봅니다. 전통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분산 넘어갑니다. 분산은 이 정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통기구의 통합과 수직적 통합. 자, 볼게요. 98페이지. 유통기구를 수직적으로 할 거냐, 수평적으로 할 거냐, 다각화 시킬 거냐. 뭐, 그건 아시죠,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유통기구 통합과 수직적. 원조로 혜택부터 제품 만들어 소비자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룹이죠. 근데 수평적 통합은요, 체인점을 만드는 거죠. 동종업계. 예, 그런 개념을 보고. 유통경로는 직접 간접이 있습니다. 직접 아까 다이렉터. 생산해가지고 그냥 중간 유통 없이 바로 때리는 게 직접 간접 유통.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뭡니까? 위판장이나 개설자 이런 게 다 간접 유통이죠. 그죠?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안 가버렸잖아. 그죠? 그런 유통이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수신 유통 경로, 수평 유통 경로, 그다음 행태는 제품, 시장, 기업 등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1페이지입니다. 개통출하는 것은 적으십시오. 국가에서 개입하는 것을 개통출하랍니다. 자, 아까 말대로 개설자, 그리고 산지위판자, 국가에서 들어갔죠. 정부의 법에 맞게끔 위탁을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개통출합니다. 이게 아닌 거는 비개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개설자라든지 산지위판장을 개입하는 것은 개통출하. 왜? 법에 통계가 나오잖아요. 비공개 통계가 안 나오는 것은 비개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만들어집니다. 주요법 하루는 살아있는 겁니다. 자, 개통출하 비개통 하루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묵죠? 네, 그게 하루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갱은 뭡니까? 애가 살아야지. 우리 저 밥상이나 회식 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살아있어야죠.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선어. 생과 살을 가르는 겁니다. 선어. 신선합니다. 죽었지만 하루와 비슷합니다. 숨만 못 쉬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대로 해당 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기 소화 단계를 거치겠지만 신선한 단계입니다. 선어. 신선한 상태입니다. 냉장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선어 다음에는요. 냉동이죠. 냉동. 지금 하루, 선어, 냉동 각각 한 문제씩 옵니다. 냉동은 말 그대로 자, 큰 바다에 가가지고 대서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참치를 잡았어요. 참치를 잡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글마가 우리보다 키가 크죠?